없어요. 불 붙었습니다. 오케이. 육차마다 한 번씩. 야, 이것도 불을 매놨네. 짱짱하네. 네, 등면기 이상 없어요. 네, 불 잘 들어와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소속 항로표지선 인성 1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인천항을 출발해 드넓은 서해 바다로 향합니다. 갑판 위는 본격 작업을 준비하는 이들로 분주합니다. 이게 부표 사이에 배가 부딪히면 안 되니까 이걸 설치를 해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오늘은 특히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의 협업이 예정돼 있어서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제때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오늘 협업을 진행할 선박이 보입니다. 인성 1호의 5배 정도나 되는 큰 선박입니다. 이번엔 큰 배가 한 척 더 따라오네요. 예, 저희 장명 3호라고 부표 정비선입니다. 저희가 오늘 표체 교체할 대상에 장비를 빼고 나면 저 배가 그 부표를 완전히 새 걸로 이제 교체를 해줍니다. 등표, 부표처럼 특히 바다 위에 떠 있는 무인 표지들은 마모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수거해 수리 및 도색을 다시 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척 봐도 교체 대상임이 짐작될 만큼 부표가 낡아 있는데요. 외관상 청결을 위해 교체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유는 표체 교체 작업 때 밝혀질 겁니다. 창명호가 작업에 나서기 전 등부표에 장착된 장비 일체가 깨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항로표지 점검원들이 먼저 떼어내야 합니다. 밤바다를 비추는 등명기는 물론 에너지원인 태양광 전지판과 같은 부속품들까지 등부표 본체를 제외하곤 전선 하나 남김없이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물론 하단부의 축전지 등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덜렁거리는 부품이 없도록 마무리도 철저히. 아예 배터리 빼버리세요. 아, 이 표체 교체합니다. 표체가, 예, 표체 교체를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니까 새 걸로 이제 교체할 거예요. 제거 작업이 마무리된 등부표. 단출해졌네요. 등면기, 태양전지, 축전지 철거해내고 이제 장면 3호가 나중에 교체를 하고 나면 저희가 나중에 다시 장비를 복구시키는 거예요. 교체된 각종 장비들은 현장에서 간단히 오염을 제거한 후 성능 테스트를 해봅니다. 각 장비들의 교체 주기는 따로 관리되고 있어 고장 유무를 확인해 본 후 이상이 없으면 다시 사용하는 거죠. 테스트를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나중에 이제 정비해서 그대로 복구를 시키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예비품들이 있는 것들을 교체해서 투입시켜요. 항로 표지선이 할 일을 마치고 물러나면 이번엔 창명 3호가 나설 차례입니다. 이제 흔히 볼 수 없는 부표의 수면 아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창명 3호에 장착된 거대한 크레인이 부표를 들어 올립니다. 부표 밑부분은 물론 그 아래 줄줄이 딸려오는 쇠사슬에도 빈틈없이 빼곡히 조개류들이 붙어 있는데요. 수심에 따라 틀려요. 이게 수심이 낮은 데는 저게 해조류가 많이 붙고 수심이 깊은 데는 안 붙어요. 쇠사슬에 덕지덕지 붙은 것들은 현장에서 대충이라도 제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갑자기 크레인이 크게 흔들려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부표가 휘청거립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미리 대피를 했네요. 여기는 위험 요소가 다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부딪히면 다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있던 줄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로 줄이 한번 파도 치면은 이게 탁 튕기잖아요. 그럼 줄이 딱 튕기면 사람이 맞으면은 또 타박상이 있고. 부표를 안정적으로 갑판에 안착시키고 나면 빠르게 부표와 연결된 쇠사슬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절단해가지고 이제 분리를 하는 작업이에요. 교체를 이제 요거랑 교체하려고. 부표가 함부로 떠다니지 않도록 바닥에 가라앉혀둔 추와 부표를 연결했던 쇠사슬을 낡은 부표에서 떼어내는 건데요. 이때 쇠사슬의 마모 상태도 꼭 점검을 해야 합니다. 무게가 20% 이상 마모가 되면 다 갈아줘야 하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재보니까 20%가 마모가 안 돼갖고 지금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인 점검이 끝났으니 이제 새 부표와 연결을 할 차례입니다. 부표의 무게는 7톤이 넘습니다. 이 커다란 부표를 물살세기로 유명한 서해에서 단단히 붙잡아둬야 하니 쇠사슬과 부표를 연결하는 핀도 거대해 제대로 끼우기만 하는데도 거의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이 연결 핀이 빠지면 부표는 바로 표류하게 되고 선박 운항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만큼 핀을 고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용접으로 철저하게 마무리합니다. 핀이 진동이나 충격 때문에 빠질 수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용접으로 좀 해줘야 됩니다. 핀이 연결되고 나면 앞서 낡은 부표에서 분리해뒀던 쇠사슬을 새 부표에 연결해줍니다. 이 그럼 사슬 끝에는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침출하고 그 콘크리트 그 구조물 들어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들어가고 지금 확인해 볼 겁니다. 일반적으로 해상에 떠있는 부표의 철골 구조물은 개당 4, 5톤에 이르는 침추 1개에서 3개와 쇠사슬로 연결돼 있는데요. 드디어 오늘 같은 날이 아니면 물 밖으로 나올 일 없는 침추가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인 이 침추 덕분에 부표는 고정된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서 딱 고정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움직이면은 항해하는 배들한테 위험성이 있고. 갑판 위에 올라온 침추도 꼼꼼히 점검 과정을 거치는데요. 연결 부위 점검과 마모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뭘 제일 먼저 살펴보시는 거예요? 저기 사슬 달았나 안 달았나 확인해보고 용접 부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요. 이상 없으면 바로 그냥 설치하거든요. 이렇게 모든 점검이 끝나면 정해진 위치에 정확하게 침추를 가라앉히는 것으로 창명 3호의 업무가 마무리되는데요. 작업이 끝나면 바로 항로 표지선에 연락을 취합니다. 지방청 표지선들이 와가지고 등을 달아요. 솔라판이든 뭐 기상장비든 AIS든 아주 기타 장비를 다 장착을 다시 합니다. 표지선과의 협업이 좀 중요하시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표지선에서 안 해주면 저희가 작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항시 올 적에도 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작업 스케줄 이렇게 했다 했고 서로가 협의를 합니다. 무인 표지들은 선박들의 전자기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비상 상황 발생 시 마지막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즉 오늘 밤 당장 어느 선박은 이 등부표의 불빛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법. 때문에 교체 작업으로 등부표가 작동하지 않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업을 하는 겁니다. 창명 3호의 연락을 받자마자 이제 항로 표지선이 분주해지는데요. 그런데 오늘따라 작업 중인 부표 위 항로 표지 점검원들이 위험천만하게 흔들립니다. 너울성 큰 파도 때문입니다. 한 3개 더 있어. 파도 3개 더 와. 더 큰 파도가 이어지기 전에 작업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더욱 분주히 움직이는데요. 드디어 태양 전지판과 등명기, 축전지 등 등부표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의 설치가 무사히 완료됐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등부표에서의 작업은 늘 위험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한 5, 6년 전에 태풍 2개 지나가고 태풍 피해 점검 나왔다가 접안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물에 한 빠진 적이 있어요. 빠진 저보다 여기 있던 직원들이 더 놀래죠. 수영은 할 줄 아니까 물에 빠져 못 드는 거 아니까 괜찮았는데 근데 물발이 있거든요. 서해는 원래 그 간만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등부표 잡는 그 줄 던져서 제가 그 줄 잡고 있고 다이렉트로 끌어서 올라오고 볼랬는데 물에 젖고 이러니까 미끄러워가지고 바로는 못 올리고 제가 또 무게가 좀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못 던지고 전마선 내려서 구조됐던 적이 있어요. 저 빠지기 전에 뭐 5년 전인가 뭐 또 한 명 빠졌었고 저희 직원 중에도 물에 빠진 사람이 저 말고 역사적으로 한 2명 더 있는데 그 흔하지 않은 일을 제가 해봤죠. 오늘 아침 출항을 앞둔 인성 1호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싣는 물건들도 평소 보던 장비들만이 아니라 각종 생필품들이 가득한데요. 어디 멀리 떠나기라도 하는 걸까요? 오늘은 각 등대 직원교대들이 있으니까 그 직원교대 따라 그 등대들 가져가는 물건들을 실어야 돼요. 등대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제외한 생활용품은 개인이 따로 준비해야 하니 개인 물품도 많습니다. 이게 왜 필요해요? 개인 거니까 이건 모르죠. 섬에 파리 고기가 많아요. 많죠. 선모기들 독하잖아요. 바다모기들 얼마나 독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팔미도인데요. 요즘은 미생상 생수를 공급하고 있어 업무 교대 때 생수도 함께 실어 나릅니다. 생수도 저희가 대장균 이런 것 때문에 자연식수보다는 이 생수를 공급해주고 있어요. 점검하고 이 근무교대 물품 보급이 1순위 업무입니다. 1순위요. 인천에는 총 4개의 유인 등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팔미도 등대일 텐데요. 무려 117년 전인 1903년 첫 불을 밝힌 최초의 근대식 등대입니다. 당시의 등대는 기념관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국가사적으로 예고돼 다음 달에 최종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등대가 1903년도에 제작된 등대거든요. 국내 최초로 제작이 돼서 항로표지 역할을 담당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예요. 그 뒤로 보이는 등대는 저희가 100주년 기념으로 신규로 등대를 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신등대 등명기가 운영 중에 있고 또 올해 70주년을 맞는 6.25 전쟁 당시 전세 역전의 결정적 계기가 된 인천 상륙 작전도 이곳 팔미도 등대 탈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야간에 불이 안 들어오면 이게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장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소등이 됐으니까 빨리 우리 표지선 출항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바로바로 보고를 하는 거죠. 섬의 등대 관리는 물론 주변 무인 표지 작동 유무 확인도 중요 업무 중 하나. 외로운 게 많죠. 아무래도 이렇게 옆에 동료들이 있으면 좀 대화도 하고 이럴 텐데 뭐 혼자 작업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처음 오셨을 때는 적응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적응 잘 했습니다. 그래도. 네. 유인 등대 인원 수송 및 물품 보급이 오늘의 주요 업무라고 해서 무인 표지 점검을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관리해야 할 무인 표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등부표만 193기 됩니다. 그다음에 뭐 등대, 무인 등대 거의 45기, 등표 49기 엄청나게 많네요. 거의 400개 다 돼갑니다. 그게. 인천은 지역 특성상 관리해야 할 무인 표지 수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따라서 일정을 잘 짜서 유인 등대 이동 짬짬이 경로상의 무인 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선박 직원분들도 항해 파트가 있고 기관 파트가 있고 저희는 점검 파트고
이거 다 파트가 나눠져 있고. 그런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기관장님이 점검 시간도 단축시키고 하기 위해서 저희 업무를 다 도와주고 선박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작업도 빨리 진행할 수 있고 그렇죠. 이번엔 전마선을 이용해 무인표지 점검에 나섰는데요. 물이 너무 차면 오히려 물이 구조물이 잠기면서 배가 이렇게 가까이 붙이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물이 빠져 있으면 오히려 암초만 있으니까 암초에다 옆에다 대면 되는데. 이번에 점검할 무인표지는 암초 위에 고정돼 있고 등명기가 달려있는 등표입니다. 사진 찍을까요? 점검 잘하고 내려와요. 등표의 색깔은 방위를 나타내는데요. 아래가 검고 위가 노란 이 등표는 등표의 남쪽으로만 항해하라는 표시인 거죠. 작업 끝이에요? 네, 등부표 점검 작업은 이제 끝이고 무도등대 물품 수송만 해주면 끝입니다. 마지막 임무만 남겨놓고 서해에 또다시 안개가 자욱해지고 마는데요. 이제 한 치 앞도 안 보일 지경입니다. 육안으로 안 보이나 봐요. 네, 이게 지금 안개 껴갖고 앞이 안 보이니까 레이더를 보고. 그 부도가 어딘지 한 번만 짚어주세요. 여기가 부도입니다. 부도 선. 그 등대 저희 직원들밖에 없다 보니까 여객선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 이송도 하고 보급품도 갖다 주고 합니다. 수송. 이게 무신호기야 이거? 예, 무신호 거 같은데요. 저 등대에서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저희 등대에서 네. 지금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부도등대는 인천항 관문으로 광파, 전파, 음파 표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날 접안하는 것도 되게 힘드시겠어요. 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주변에 돌들이 많아가지고. 인천의 유인등대는 대부분 무인도에 있기 때문에 항로 표지선이 물품과 직원을 운송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봅니다. 빼. 때문에 첫 번째 접안에 실패를 했지만 방향을 바꿔 다시 한번 접안을 시도해 보는데요. 이번엔 접안에 성공해 등대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직원을 내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유인 등대를 관리하는 이들도 표지선을 타고 무인 표지를 점검하는 이들과 같은 항로 표지 점검원들입니다. 저희가 2년마다 주기로 이렇게 로테이션 주기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단위로 계속 등대나 관리실 이런 데를 계속 바뀌면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만나게 되는 그 등대 직원분들도 나중에는 결국 점검원이 되는 거죠. 다음 날 이른 새벽 다시 만난 이흥석 주무관. 그런데 오늘 아침엔 하루 일과를 시작하며 싣는 짐이 평소와 달리 너무 단출해 보이는데요. 게다가 행선지도 항로 표지선이 아니라 난데없이 인천항 여객터미널입니다. 무슨 일이죠? 오늘 백령도 그 용기포 항해라고 그 항해 등대가 저희 있습니다. 오늘 등대 점검 출장 갑니다. 백령도행 첫 배를 타기 위해 서둘렀던 건데요. 근데 표지선을 두고 왜 굳이 여객선을 타는 걸까요? 너무 먼 곳이라서 저희 표지선으로 가면 유류 소모량이 너무 많아서 국고 낭비래 가지고 유류 절감 차원에서 이제 차라리 이 여객선이 가는 게 더 낫죠. 오가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업무량이 적은데도 이흥석 주무관은 표지선 업무가 더 낫다는데요. 거기는 이제 먼 해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분기별 1회씩 점검을 하거든요. 1년에 4회. 그리고 그 식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합니다. 여기서 타고 가면은 각 섬에 있는 점검만 하면 되니까 뭐 점검량은 작은데 아무래도 표지선이 내 집 같이 여객선은 좀 불편해요.
백령도는 고속 여객선을 타고도 편도 5시간가량 걸리는 우리나라 최북단 섬으로 북방 한계선 바로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출발할 땐 흐렸던 하늘이 백령도에 도착하니 맑게 개었습니다. 백령도 입도는 운이 좋아야 한다는데 운이 무척 좋은 날인가 봅니다. 심청이를 인신공양한 인당수가 백령도 근처 어디쯤이라는 전설만 짐작해봐도 이곳 바닷길이 얼마나 험한지 가늠이 되는데요. 그만큼 항로 표지들이 제대로 작동, 관리돼야겠죠. 자주 점검할 수도 없으니 한번 왔을 때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뭐야 이거? 이것도 좋네. 이거 배터리 괜찮으니까 얘는 안 쓰고 얘 2개를 그대로 살리자. 그래서 전기 분야 최고 베테랑이 동행했습니다. 새로 썼어요. 전류가 껍데기로 표피로 흘러요. 그래가지고 단자 끝부분이 부식돼 있으면 전류가 잘 흘리지 않아요. 그래서 끝부분을 닦아주는 거예요. 윤 주무관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지금은 트럭으로 축전지, 등면기, 태양전지 운반하잖아요. 예전에는 리어커 아시죠? 브루마 그걸로 나르고 그랬어요. 항로표지 관리실이 예전엔 충전실이라고 그랬는데 축전지 충전이라 그래서 충전실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보통 3명, 제일 적게는 2명까지도 근무해봤죠. 어깨에 신문지고. 축전지 점검이 끝나고 나면 이번엔 등명기 점검 차례. 출장 인원이 적다 보니 이흥석 주무관이 직접 등명기를 메고 등대 꼭대기에 오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겠다. 등명기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야 하는데요. 교체할 땐 무인 표지마다 지정된 깜빡임 횟수, 비추는 거리 등을 정확히 세팅해야 합니다. 가루가 없는 거는 4초에 한 번, 가루 2개, 6초에 2번, 6초 안에 2번, 7초 안에 3번. 세팅을 마치고 테스트를 하려던 이흥석 주무관이 당황하는 걸 보니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우와, 야 이거 찍길 잘했네. 형님, 그거 선 다 콤봉했어요? 했어. 네, 해봐요. 전기 안 올라와서 내가 얘기한 거야. 전기가 안 올라오길래 물어본 거라고. 아니 등면기는 연결 안 했고 나도 테스트 하려고. 네. 오케이. 잘 나옵니다. 그대로 연결하세요. 사실 백령도엔 이 작은 방파제 등대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기 있는 게 저 한 꼭대기. 저게 지금은 폐지되고 안 쓰는 저 백령도 등대 옛날 군사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간 항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방파제니까 그래도 그 저기 해가 빨리 뭐 늦게 기선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필요한데 이제 백령 등대는 그 이제 기능이 모호해진 거죠. 하나, 둘, 셋, 넷, 빵. 하나, 둘, 셋, 넷, 5. 맞네. 언젠가 이 지역에 평화가 찾아와 옛 등대도 다시 불을 밝히고 자유롭게 백령도를 드나드는 선박들도 많아지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돌아가는 배편은 도착 1시간 만에 백령도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업무가 끝나도 무조건 1박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날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는 정말 홀가분하고 유쾌하기 마련이죠. 힘들게 일하고 또 우리 할 일 다 했으니까 마지막 끝내 이렇게 먹는 게 맛있죠. 기분도 좋고. 역시 출장 나오면 저녁밥이 최고예요. 오랜 세월 봐온 두 사람은 정말 막역한 사이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느낌은 뭐 저렇게 뚱뚱한 애가 왔나 그랬죠. 뚱뚱했지? 배를 타고 등부표 작업도 등표로 올라가고 할까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놀랐어요 처음에는. 나도 놀랬지. 본인도 그러고 내 스스로한테 놀랬지. 난 진짜 그거 못할 줄 알았는데. 살면서 무인 표지를 누구나 한 번쯤 봤을 겁니다. 하지만 유인 등대를 제외한 그 많은 무인 표지들이 어찌 관리되는지 관심 가져본 이는 별로 없겠죠. 그래도 그들은 오늘도 자부심과 소명의식으로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할 뿐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직업이니까 대부분이 하지 않는 직업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또 만족감도 있습니다. 또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위험함에 따른 또 행복감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만족한 거죠. 저는 뭐저 체격도 그렇고 동부표 이런 거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천직인가 봐요. 하니까 아주 잘 타요. 나 이렇게 잘 탈 줄 몰랐는데 그냥 천직이었나 봐요. 또 등대 가서도 외로움 이런 거 어릴 때부터 등대에 있어서 그런가 잘 안 타니까 이것도 천직인가 봐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들 말합니다. 대한민국 곳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의 일이 그러합니다.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땀 흘리는 이들. 그들은 진정 멋진 공무원입니다.